자, 바닥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공간을 수평으로 분할하고 생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위에 보라고 하는 가로 부재가 큰 보, 작은 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슬랩. 우리는 이 슬랩이라는 부재를 밟고 살면서 공간을 이 슬랩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래층과 위층으로 구분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고 생활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닥은 상하층을 분할하는 기능이 있고요. 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층 분할의 기능은 외부 환경에 접하는 옥상이나 최하층 거실의 바닥은 외부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평슬라브다라고 단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래쪽에 단열재를 굉장히 두껍게 깔아줘야 이렇게 위쪽에서 내리쬐는 햇빛 같은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하층도 마찬가지. 지하 바닥 같은 경우에도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있잖아요. 습기와 냉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닥에 들어가는 좀 습기에 강하고 단단한 단열재를 통해서 단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기나 습기 등을 충분히 차단하셔야 되고요. 소음 방지를 위해서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차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추가로 바닥판 위에 이렇게 매트를 깔아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죠. 매트를 깔아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뛰면은 이게 뭐 크게 역할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시끄러워서 우리 슬라브를 칠 때 아예 소음 매트를 깔아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요즘은 차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보시면 체육관 등에서는 통통 튀기 때문에 탄력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뛰게 되면 슬라브에 이렇게 진동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방진을 위해서 이 최종적으로 깔아주는 재료를 소음 때문이 아니고 이제 슬라브를 보호하고 또 뛰는 사람의 이런 무릎도 좀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진동을 방지하는 재료를 사용하면 되고, 컴퓨터실이나 사무실 바닥 내부에는 배선을 할 수 있는 액세스 플로우라는 걸 적용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바닥판이 이렇게 있으면 컴퓨터실은 이렇게 약 12cm 또는 15cm 그 사이에 이런 서포트 등을 둡니다. 서포트 두고 그 위에 바닥을 한번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띄워버려야지 이 아래쪽으로 배관이 다 가고 우리 위에 눈에는 이렇게 콘센트 구멍만 빵빵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액세스 플로어입니다. 자, 그리고 벽체와 벽체와 창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벽체는 방수, 단열, 차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벽체라는 것 자체가 외부로부터 바로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들어온다거나 열이 들어온다거나 소리가 들어와 버리면 생활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고, 불이 났을 때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내화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구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칸막이 벽과 구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내력벽이 있습니다. 칸막이 벽은 다른 말로 장막벽, 막을 친다 또는 비내력벽 이렇게도 불러요. 비내력벽, 장막벽 또는 비내력벽이고요. 내력벽이라고 하는 이 내력은 물체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외부의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 외력과 평행을 이루기 위해 물체 내부에서도 저항하는 힘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때 내부에서 발생하는 저항하는 힘, 그래서 내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 내력. 자, 창호입니다. 창호는 채광이나 통풍, 사람과 물건 등의 통행 등의 목적을 위해 벽 또는 지붕에 설치되는 계구부의 총칭이에요. 지붕에 들어가는 것은 대표적으로 천창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창이라는 것은 통풍, 환기 비슷한 말이죠. 바람이 통하니까 환기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매연을 내보내는 거, 배연. 그리고 채광, 조망, 바깥쪽을 볼 수 있는 이런 뷰, 조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 사람 또는 물건의 통행을 위한 계구부, 뚫려있는 부분, 열릴 개자, 입구자, 계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의 종류를 몇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았어요. 이게 지금 앞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우리 그림에 대한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더선 페이지군요. 자, 여기 70페이지에 보시면 여다지문과 미서기문, 미다지문, 자제문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웬만하면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를 따로 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73페이지와 70페이지 좀 같이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약간 개념이 비슷한 것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다지문은 한쪽 문틀에 부착한 경첩 등의 철물을 축으로 하여 회전하는 형식으로 개폐하는 문입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한쪽에 경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방향으로 인면이 되고 평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열린다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문이죠. 우리 아파트나 주택에서 보시면 일반적인 그런 문을 쓰는데 이게 법적으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좀 유니크하게 벽 안으로 문을 숨겨버리는 경우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간 자체도 넓어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죠. 죽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밀어가지고 문짝을 상하 문틀에 홈을 파고 끼워서 벽면 사이 또는 벽면 뒤로 밀어붙이는 문을 미다지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미서기 문이라는 것은요. 상하 홈대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 한 짝을 다른 문짝에 겹치게 밀어서 붙이는 문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창문 생각하시면 돼요. 창문 한쪽 여시면 겹쳐지면서 이쪽은 비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미서기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서기문. 자, 그리고 자제문은요. 경첩이 자유경첩이에요. 우리 보통 여다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경첩이 중간에 있는 아이가 앞으로도 열리고 뒤로도 열리고 안팎으로 열리면서 자동으로 닫히는 문이에요. 이 문을 탁 놓잖아요. 그러면 팅 하면서 원래 있던 위치로 가게 됩니다. 물론 확 열게 되면은 고정이 되죠. 고정이 되지만 이것을 놔버리면 중간으로 가는 그런 문을 자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도 열리는 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당기라고 하는데 민다고 하는 그런 문. 자, 그리고 회전문 다 아실 겁니다. 4개의 문짝을 십자 모양으로 세우고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죠. 돌리면서 이것을 중심축에 설치한 문이고요. 문짝과 문짝으로 감싸인 부채꼴 모양의 이 공간에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씩 들어가서 문짝을 밀어서 출입하는 문을 회전문이라고 합니다. 자, 방화문이에요. 소정의 방화 성능, 일정 기간의 방화 성능, 이 두 가지 갑종을종. 자동 폐쇄 기구를 만들었어요.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탁 닫혀서 이 공간을 가둬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방화 목적으로 내화 재료를 써서 만든 문이고요. 갑종 방화문은 화염 방지 기능이 1시간 이상, 굉장히 길죠. 을종 방화문은 화염 방지가 30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화도어는 상하에 힌지를 달고요. 힌지라는 것은 어떤 축이 이렇게 달려요. 상하로 12mm 정도의 강화 유리입니다. 이 유리예요. 투명한 문. 손잡이가 보통 길게 들어가거나 옆으로 들어가죠. 이것을 밀거나 당기는 방식으로 해서 강화 유리를 쓴 도어를 강화유리, 강화도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코디언 도어는 병풍처럼 접어서 닫는 문, 보통은 칸막이로 쓰입니다. 우리 보통 큰 홀을 쓸 때, 웨딩홀 같은 거 쓸 때 작은 세미나를 할 때는 이렇게 접어진 것을 펼쳐서 공간을 막아버리는 거고요. 행사를 크게 해야 될 때는 문을 접어서 쓰는 거, 그것이 아코디언 도어입니다. 자, 이제 그 여다지 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여다지 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다지는 이거죠. 이렇게 90도 정도 열어가지고 쓰는 문. 여다지 창호 종류에는 이렇게 생긴 것이 외여다지, 양쪽에 다 들어간 것이 쌍여다지 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여는 여닫이는 빗물 맞기가 편리하지만 열렸을 때 바람에 손상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밖으로 열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으로 여는 것보다는 빗물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맞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람이 불면은 잘못하면 툭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경첩도 물론 힘이 있지만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면 약간 문이 빠질 것처럼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경첩등을 축으로 개폐되는 창호를 말합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 이 아이가 경첩이죠. 경첩. 열고 닫을 때 실내 유효 면적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문을 연다고 해서 면적이 증가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 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열잖아요. 여기는 가구도 못 놓고요. 사람이 앉아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내 유효 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문이 회전하는 부분은 여유 공간으로 사람이나 물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증가하는 장점이라고 했고요. 실제로는 감소한다라고 틀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4페이지 왔고요. 은행이나 호텔 등의 출입구에 통풍과 기류를 방지하고 이게 바람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문이 늘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반쯤 닫혀 있기 때문에 좀 바람을 좀 방지해주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 인원을 조절할 목적으로 원통형을 기준으로 3, 4개의 문으로 구성된 것은 돌리면서 들어가는 회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닫이 창호와 거의 같은 구조, 거의 같은, 그러면 미석이밖에 없죠. 우리나라 전통 창호에서 볼 수 있는 창호로 칸막이 기능도 가지고 있다. 미석이나 미닫이나 사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겹치느냐 아니면 벽으로 들어가느냐 그냥 그 차이로 보시면 미석이 창호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계단과 창호 보도록 할게요. 계단과 지붕, 창호래. 네, 지붕. 계단은 높이가 다른 바닥 상호 간에 계단을 만들어 연결하는 구조체고요. 수직 방향의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딤판과 첼판 그림 한번 보세요. 디디는 부분이 디딤판, 발로 차는 부분이 첼판입니다. 그리고 계단참이라는 것은 계단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 참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중간에 근육의 휴식과 방향 돌림에 쓰이기 위해 단위 없이 일자로 진행하는 부분. 이렇게 쑥쑥쑥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근육이. 근데 여기서 계단 참 부분에서 잠깐 쉰다는 느낌으로, 물론 앉아서 쉬라는 말이 아니라 평지를 걷게 잠깐 근육이 쉬도록 해주는 거라고 해서 계단 참입니다. 옆판은 첼판이 없이 디딤판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중간이 비어 있거든요. 요럴 때 어디 고정할 데가 없기 때문에 목재 틀계단에 옆판에 홈을 파서 디딤판을 끼워버리는 방식. 골대 고 끼우는 판을 옆에 끼운다고 옆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난간은 세로 난간대와 요게 세로 난간대 그리고 핸드레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손수침. 추락 방지와 손잡이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논슬립은 우리 계단 끝에 잘못하면은 발이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잖아요. 그럴 때 고무판이나 어떤 좀 까실까실한 아이를 대어서 미끄럼을 방지해 주는 것, 그것이 논슬립입니다. 개념 잡기 문제, 계단에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하면 이미 답 나왔죠. 논슬립. 뭘로 이런 것들로 만든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료에 의한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어떤 재료를 했을 때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를 볼 거고요.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무로 만들면 당연히 목조 계단이겠죠. 나무로 만든 계단, 주택 내부에 많이 사용되고요. 목조 계단, 틀계단, 사다리 계단 등이 있는데 목조 계단은 그냥 말 그대로 디딤판과 첼판을 목재로 만든 거고요. 디딤판도 목재, 첼판도 목재.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이런 부재를 대서 계단 멍에를 대서 고정을 해주는 것이 목조 계단이고, 틀 계단은 이렇게 옆에 옆판을 만들고요. 그 사이에 디딤판만, 첼판 없어요. 디딤판만 이렇게 끼우는 방식. 이것이 틀 계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계단은 요즘 많이 쓰는 거죠.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일이나 석재 등으로 마감을 하고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용 논슬립을 설치하는 것. 자, 철계단이에요. 공장, 창고 등에 널리 쓰이고요. 피난 계단에 적당하게 쓰입니다. 피난 계단은 우리 빌딩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외부에 혹시 이렇게 계단이 추가로 나와 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급하게 나가야 될 때는 이것을 이용할 때 적당하게 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철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은 피난 계단에 적당하다 나왔고 철계단은 볼트로 조이기도 하고 용접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형태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건 아니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철판을 이렇게 붙여서 용접을 하면 돼요. 볼트를 붙이거나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장이나 창고 등에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태가 자유롭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붕입니다. 건축물 최상부로서 제일 높은 부분으로서 바깥 공기를 막아줘요. 그리고 경사도는 재료의 특성과 기후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경사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물매 이렇게 경사 지는 게 어느 만큼 경사가 지는가인데 기후의 특성은 이런 거죠. 눈이 막 많이 오는 거예요. 눈도 무겁죠. 그런데 이렇게 편편하게 해버리면 눈이 떨어지질 않고 이렇게 막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추운 지방 가잖아요. 뭐 홋카이도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지붕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재료의 특성은 뭘 얘기하냐면 만약에 큰 기와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기와는 지붕에 어느 정도 기대줘야 고정이 됩니다. 물론 안에 강목을 대긴 하지만 이 한 장이 워낙에 커버리면 무거워서 위에 있는 부재가 밑에 거를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편편한 물매가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부재가 클 때는. 근데 만약에 부재가 작아요. 뭐 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좀 가파르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료의 특성. 자, 지붕 경사도인데요. 요게 또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 번씩. 자, 먼저 물매란 지붕의 기울기로 경사의 정도를 나타낼 때 분모를 10으로 표현한다가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가로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가로가 10일 때 세로가 2인지 가로가 10일 때 세로가 뭐 8인지 이거에 따라서 10분의 2 또는 10분의 8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0분의 4 물매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된 물매와 돼 물매가 있어요. 일단 된 물매는 10분의 10 이상 45도겠죠. 가로가 10일 때 10이 넘어가는 물매. 그래서 이렇게 좀 가파른 것을 된 물매라고 하고 딱 10분의 10 요것을 되물매라고 합니다. 두 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시고요. 경사가 좀 된 거예요.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막 10분의 예를 들어서 12라고 칠게요. 10분의 12. 경사가 더 내려가죠. 거의 눈 되게 많이 오는 지역. 이런 것들을 된 물매라고 하고요. 딱 10분의 10인 것을 되 물매라고 합니다. 평 물매는 10분의 한 4 정도 예를 들어서 10분의 10보다 더 편편해요. 편편해서 평물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45도 이하 10분의 10 이하.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참고로 보행용 물매라는 게 있고 비보행용 물매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걸어갈 때 이게 뭐랄까 너무 가팔라 버리면 좀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보행용은 이 정도 좀 이렇게 편편하게 가야 되고요. 비보행용 우리 막 물고임 없이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욕실에 이렇게 타일을 붙이는데요. 약간 경사지게 해서 이 물 빠지는 구멍까지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뭐 그런 게 있고 옥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임 현상이 없이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걷는 부분인지 사람이 걷지 않는 부분인지를 좀 구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외우지는 마시고요. 자, 지붕의 형태입니다. 이것도 모양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가 문제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맞배 지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박공 지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위에서 봤을 때요, 중간에 용머리 그리고 양쪽의 지붕 끝부분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면의 형태요. 합각 지붕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전에 모임 지붕 볼게요. 모임 지붕은 이 부분이 경사가 좀 지고요. 이렇게 요 하나의 그 마룻대를 향해서 옆쪽도 기울고 이쪽도 기울고 해서 한쪽으로 모이는 지붕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 옆면이 보이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모이는 부분과 이렇게 다 만나도록 되는 부분이 이 모임 지붕이고요. 조금 소규모에 좀 많이 쓴다고 해야 될까요? 이 모임 지붕은. 이 합각 지붕은요, 여기 중간은 또 모임 지붕이고요. 아니지. 중간은 박공 지붕이고요. 이 박공 지붕이 가기까지 이 만나는 부분이 또 모임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웅장한 그런 절이나 사찰 쪽에서 볼 수 있고 옛날에 대감집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게 합각 지붕. 굉장히 선이 예쁜 그런 모양이고요. 이것은 우리 목조주택 유럽 쪽 아니면 뭐 캐나다 쪽 거기서 좀 볼 수 있는 모양인데 지붕이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꺾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 다 꺾여서.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끝부분, 꺾인 부분, 용마루, 꺾인 부분, 끝부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꺾임 지붕, 꺾여 있다고 꺾임 지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이 쇽 튀어 올라와 있는 거 소슬 지붕, 그리고 눈썹이 앞에 나와 있어요. 눈썹 지붕. 이렇게 그려도 맞을 것이고 저렇게 그려도 맞을 거예요. 눈썹 지붕은. 그리고 톱날 지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공장 쪽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면에 채광을 하고 톱날 모양으로 지붕을 준다고 해서 톱날 지붕입니다. 이것도 모양 꼭 외워두시고 주택보다는 공장에서 많이 쓰여요. 그리고 한쪽만 이렇게 박공이 되어 있는 것을 외쪽 지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개념잡기 문제에서 다음 중 경사 지붕의 표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걸 약분하시면 안 되고 그냥 분모가 10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나누기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분모가 10인치. 자, 그리고 지붕 물매 중 되물매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로가 10일 때 세로가 10이면 되물매고요. 이것보다 더 갔어요. 엄청 뾰족하게. 이게 10일 때 이게 막 12였어요. 이것은 된 물매죠. 이거 두 개를 좀 구분할 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되물매는 10분의 10, 되는 그 이상, 평은 그 이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 주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붕이 아닌 것은, 톱날은 공장 등의 채광을 위해서 채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이라는 게 답이 어디 있겠냐만 주택에 못 쓴다 이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장에 많이 쓰이고 주택에는 좀 덜 쓰인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붕의 물매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이 적은 것은, 지붕의 종류는 뭐랄까, 이게 목조 지붕인지 철근 콘크리트 지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류고요. 지붕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뭐랄까, 크게 크면 클수록 조금 더 평지붕이라고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붕 재료와 강수량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은 지붕이 목조 지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가파르게 해야 되고 콘크리트 지붕이라고 평평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조금 가장 적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붕 크기와 형상보다는 약간 재료가 조금 더 관련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영향이 있는 것을 2번으로 보고 가장 없는 것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임 지붕 일부에 모임 지붕을 하다가 갑자기 박공 지붕이 나왔대요. 이렇게.
합각 지붕이죠. 그 전에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홈통이라는 게 나와요. 홈통. 빗물을 받아주는 역할이고요. 이렇게 빗물이 내려오면 처마에서 바로 받는 것이 처마 홈통. 이렇게 가로로 가는 빗물을 이렇게 모아주는 것이 모임 홈통. 이 모아진 빗물을 바닥으로 보내는 서 있는 홈통이 선 홈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봐주시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다음 중 지붕의 빗물을 지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 처마 홈통에서 모으고 모음 홈통에서 모아요. 모임 홈통에서 그것을 이렇게 세워져 있는 홈통을 통해서 바닥으로 보낸다라고 해서 선 홈통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옥상 녹화, 옥상에다가 이렇게 풀을 심으면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해요. 우리 도시는 아스팔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골에서 열을 흡수하는 것보다는 열이 위로 둥둥 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도로 봤을 때 시골보다는 도시에 열이 집중되는 현상, 그것이 열섬 현상이고요. 이것을 옥상에다가 녹화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완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이 층, 이 두께 자체가 단열 역할도 조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난방 부하 저감이나 단열이나 비슷한 말인데, 냉방 부하라고 하는 것은 위쪽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냉방을 많이 틀어야 돼요. 그러면 냉방 부하가 올라가는 거고요. 바깥쪽이 너무 추워요. 난방 틀어야 돼요. 그럼 난방 부하가 올라갑니다. 이것들에 대한 부하를 이것이 단열을 조금 해줌으로 인해서 약간 낮춰준다. 이 부하를 낮춰준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탑라이트는 지붕에 천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탑라이트.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개폐지붕은 중간에 채광이나 신선 공기를 유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점 찍어 주시고요. 초기 투자비, 운영비의 부담이 발생됩니다. 이거를 전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비싸겠죠? 뭐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호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구조에서도 나올 것이고 제도에서도 나올 것이고 대체 보호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호. 가다 또는 빔인데요. 슬랩으로부터 하중을 받아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이 큰 보, 보와 보를 연결하는 것이 작은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작은 보고요. 기둥을 연결해서 슬래브 전체적인 하중을 직접 기둥으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큰 보입니다. 이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보시고 기호를 쓸 때도 큰 보는 G, 작은 보는 B 이렇게 다르게 쓴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 자, 그 다음 기둥은 무엇인가요? 바닥이나 보 등의 가로재의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위에서 내려오는 보와 그 사이에 있는 슬랩에 하중을 이렇게 기초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기둥. 기초는요, 기둥 또는 내력벽으로부터 하중을 전달받아 지반, 땅으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지반으로부터 작용하는 토합과 수압에 대한 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기둥을 그냥 땅에다가 박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게요. 모래 땅에 하히힐을 신고 들어가 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킬힐 엄청 쑥쑥 꺼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운동화를 신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중이 넉넉하게 분할이 되어서 덜 꺼집니다. 그것처럼 이 밑에 한번 신발을 신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토합은 흙이 미는 힘이고요. 수압은 물이 미는 힘이겠죠. 흙이 이렇게 민다는 게 막 손으로 민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하를 파서 공사를 하고요. 여기에 기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넓게 들어가는데, 토합이라는 것은 흙이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올라오려고 하는 현상, 또는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토합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옆과 밑을 막아주는 역할이 기초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하수가 이렇게 막 흘러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힘으로 자꾸 집을 밀려고 해요. 그런 것들도 이 기초가 충분히 받쳐서 좀 튼튼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